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시트립스의 김항진 상무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특히 그 NFT, STO를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고 스마트시티, 그리고 메타버스가 어떤 형태로 서로 연결해서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트립스는 그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며, 저는 지금 현재 블록체인 스마트시티의 그 사업본부를 지금 맡고 있는 김항진입니다. 우선 목차는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앤 메타버스, 그리고 저희가 수행했던 케이스 스터디와 저희가 그리고 있는 이제 시나리오, 그다음 FAQ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스마트시티냐인 것입니다. 그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는 왜 스마트시티가 그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숫자로 저희가 표시를 했을 때, 전체 지구 땅의 2%에 해당되는 것이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인구는 55%에 달하고, 그리고 도시에서 생산되는 GDP는 이제 8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과 그 쓰레기 배출량이 각각의 7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서 환경, 에너지, 안전, 교통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 특히 토목이 아니라 ICT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 기술이 이제 스마트시티 기술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기술을 크게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그 특히 그 11월 달 바르셀로나에서 일어난 그 계획되어 있는 가장 큰 세미나에서는 이제 총 그 8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스마트시티의 기술들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enabling technology, 그다음에 에너지, 그 환경, 그리고 이제 그 모빌리티, governance, 생활에 관련된 있는 리빙, 이코노미, 인프라스트럭처 앤 빌딩, 그다음에 세이프티, 그 시큐리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크게 3가지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이제 지금 이산화탄소 문제가 기후변화하고 연관돼서 가장 큰 그 이산화탄소에 대한 솔루션들을 어떻게 스마트시티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그 10월에 아시아 스마트시티 컨퍼런스가 이 주제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산화탄소 관련돼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도시 문제 중에 큰 부분입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서 이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교통이 마비되었을 때 도시가 거의 큰 문제들이 이제 봉착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executive order로 그 클라이밋 어답션 플랜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후 변화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이머전시들을 정의를 하고, 그 이머전시에 대해서 어떻게 플랜대로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도시 스마트시티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2년 동안에 가장 큰 이슈였던 이제 코비드-19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에 많은 인구들이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전염병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시의 기능이 거의 정지가 돼버리는 상황들을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 문제들, 특히 이제 질병에 관련돼 있는 전염병 관련돼 있는 문제들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 흑사병부터 중세 흑사병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콜레라를 거쳐서 그다음에 그 뭐 사스나 최근에 사스나 또 저희 코비드-19 같은 이런 문제들을 이제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컬하게 이게 전염병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도시가 급속하게 팽창할 때 그때 도시가 그 팽창하는 속도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많이 나타났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비드-19가 저희 이 도시가 팽창하거나 도시가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전염병들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고 공중보건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번 그 IM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가장 이제 스마트시티를 잘 운영하고 있는 잘 기획 운영해가는 도시의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싱가포르, 주리, 오슬로, 그 타이페이 뭐 이런 그 저희가 도시들이 지금 스마트시티를 잘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요번에 또 올해 21년도에 이제 1위를 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는 코비드-19에 가장 또 효과적으로 잘 대처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 잘 대처한 도시로, 그러니까 의 가점을 많이 받아서 1위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월드 포럼에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스마트시티를 임파워먼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시티가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어퍼러빌리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스마트시티 관련돼 있는 분야에서 특히 에너지 의료 보안 그 분야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23%에 달하고 24년에 아마 그 시장이 도달하는 게 2조 1천억 달러로 도달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하는데 그 필요한 기술로 이제 정의가 되고 있고요. 네트워크 참여자가 중앙 집중적인 관리가 없이도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그 투명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활용해서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자원에 대한 부담이 이제 커지고 CO2 배출이라든가 특히 이제 쓰레기, 폐기물들 이런 부분들, 오염, 교통의 흐름, 기타 인프라 문제 같은 문제들이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폭증할 수가밖에 없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은 다른 기술을 이제 안정적으로 네트워크화하는 영역에서 이제 사용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여러 기술을 연결을 하고 스마트시티가 기본적인 도시 서비스를 이제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블록체인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도로교통을 자동화하거나 스마트 에너지 관리라든가 포괄적인 그 폐기물을 제조 폐기에 관련돼 있는 그 재활용 프로그램, 그 시민권의 이제 디지털화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도시하고의 맞아떨어지는 어떤 특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여러 에이전트 간에 서로 초연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또 블록이 하나하나 쌓여가듯이 이제 지속적인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고 그 데이터가 이제 변조되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공유 데이터 및 데이터 그 업데이트가 유효한 업데이터인지를 검증하는 기능들, 관리의 어떤 복잡성을 계속 많이 만들어가는 중개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민첩한 연결이라든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니까 참가자들, 이런 부분들, 거버넌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스마트시티와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어떤 특징에서의 특징이 서로 매칭되는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서지오 페르난데스라고 뉴욕시의 그 스마트시티를 설계하시는 분이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서로 스마트시티가 그 블록체인이 스마트시티를 이노베이션 하는지를 크게 이제 10개 구문으로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그 로컬 비즈니스에 대한 등록들, 등록을 간소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주로 하는 역할들인데, 이런 것들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버추얼 그 스토어 프론트가 정의돼요. 스토어 프론트는 이제 스마트시티에서는 시티의 그 다양성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게의 앞문 같은 역할이고, 그 도시가 다양해지는 데 있어서는 스토어 프론트의 숫자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스마트시티를 평가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무역에 대한 로지스틱이라든가 그 물류라든가 그 파이낸스 매니지먼트들, 그 다음에 서비스 잡에 대한 등록들, 잘 알고 계시는 페이먼트나 머니 트랜스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수 있고, 또 관료적인 어떤 업무 프로세스들을 대부분에 대한 그 반복적이고 관료적인 업무 프로세스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바꿈으로써 365/24에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공정 관련돼 있는 노타리 서비스라든가, 그다음 그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드 파이팅, 이런 부분들이 전부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가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회 현상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 메타버스가 가장 이제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의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맥락적으로 보면 기존의 레가시 시티가 있고, 그 뒤에 ICT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화가 반 정도 되어 있는, 디지털화가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스마트시티로 한다면, 그 메타 환경은 이제 훨씬 더 디지털의 끝판왕으로 진행되어 있는 그 디지털화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도에 따라서 레가시 시티, 스마트 시티, 메타버스 시티, 메타버스 환경,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가 그 뭐 예전부터 있었던 그 뭐 스노우 크래시부터 나왔던 컨셉이긴 하지만, 최근에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리얼 환경이 굉장히 압축됨으로써 풍선 효과로 그 반대편이 이제 부풀어 오른, 가상 환경이 부풀어 오른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이 가속화되면 그 가상 환경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가상 환경에서 절대적인 가치인 시간을 보내는 위치, 그게 리얼 월드냐 가상 월드냐에 따라서 그 가상 월드로 이제 빠르게 옮겨갔고, 그 가상 월드에서 의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거래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의 자산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환경이 지금 현재 굉장히 화두가 되고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시티에 좀 더 나가 있는 어떤 하나의 시티,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프로젝트에서 뭐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세션에서 들으셨을 거고요. 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에서 이제 NFT라고 하는 기술이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NFT는 기존에 이제 펀지블과 non 펀지블 토큰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왜냐하면 메타버스 환경은 거의 다 디지털 환경이기, 아주 고도화되어 있는 디지털 환경이고 고도화되어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많은 자산들이 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디지털 자산을 이제 펀저블로 저희가 구성하기는, 가치를 먹이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지고요. 대부분이 다 이제 non 펀저블로 구현이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의 이제 STO나 NFT가 이제 메타버스 환경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자체만 보면 메타버스가 현실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NFT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NFT는
현실 경계로 이제 익스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요. 그 NFT를 또 법 제도적으로 그 법률적인 프레임워크를 세우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STO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가상 환경은 메타버스 환경이고, 조금 더 이제 리얼월드로 조금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은 NFT고, 좀 더 제도권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은 STO 위의 NFT, 그 위에 이제 가상 환경,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뭐 간략하게 제가 이제 전체 스마트시티와 블록체인 메타버스를 이렇게 총론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수행했던 케이스와 시나리오를 보시면 좀 더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제주도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그 주민의 앱을 활용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신분증이라든가 신원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지갑 서비스, 토큰 관리 이런 부분들을 앱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서비스 같이 통합결제 서비스라든가 에너지 교환 서비스, 그다음 모빌리티 서비스, 뭐 이런 내용들을 전부 앱에서 하나의 앱에서 주민 앱에서 전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앱 한 2D 화면의 앱만 보면 전부 그 앱에서 내가 도시 생활을 해야 될 부분들 그 안에서 다 구현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가 연결되는 그 구간인데, 블록체인에 아까 그 크로스 커팅, 그 횡적으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각 전기차의 충전소마다 너무 헤테로지니어스하게 흩어져 있는 그 서비스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그걸 기존에 이제 이미 레가시 시스템에 다시 표준을 만들어서 그 표준으로 각각에 다 컨버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블록체인으로 그 데이터를 서로 호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블록체인 DID를 이용해서 이제 본인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최근에 많은 시나리오에서 나왔던 것 같이 이 배달 로봇이 이제 점점 더 활성화될 것이고, 이 배달 로봇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배달 로봇이 배달로 마지막 라스트 마일까지 딜리버리를 했는데 받은 사람만 있는데 받은 사람이 이건 못 받았다고 하는 문제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배달 로봇이 지나가는 도중에 그 수령자를 가장한 사람이 그 이바드롭을 해서 그 정보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이제 훔쳐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배달 로봇의 이 로봇과 수령자가 서로 간의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고, 그 물건이 전달된 것을 전달됐다고 하는 그 증명을 남길 수 있고, 그 증명을 남긴 것이 나중에 변조되지 않게끔 하는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아주 유사하다고 봐집니다. 두 번째 모델은 그 어르신들의 어떤 그 접근성 문제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AI 스피커에다가 AI 스피커로 내 보이스를 인식을 해서 주문을 한다든가 다른 어떤 서비스를 요청한다든가 배달 서비스를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이제 진화를 해 나갈 텐데요. 그랬을 때 그 AI 서비스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내가 나라고 하는 거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 서비스 위에다가 DID를 포팅하는 모델들, 그래서 인정도 강화를 시키고 그 사용성도 이제 높이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어떤 그 접근성 관련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저희가 수행했던 것 중에서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는 영역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발전한다라고 하면 공공의 어떤 많은 기능들을 블록체인에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저희가 이제 감염병 환경에서의 이제 출입 통제를 블록체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그림인데요. 매번 아마 불편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에 갈 때도 체온 체크하고 또 그 QR 체크하고 체온 체크하고 QR 체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체온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24시간 동안에 한 번 받은 것을 24시간 동안에 크레덴셜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백엔드에서 제출하는 구성으로 되어야 훨씬 더 스마트한 도시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이 도시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은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과 그 시설물들, 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 시설물들이 이제 블록에 기록이 됨으로써 그때 그 시간 단위의 스테이터스에 마치 이제 그 템플링 찍듯이 찍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조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블록체인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모델이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확산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중앙화 시스템으로 하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중앙화 시스템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드는 쪽이 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하라 그러면 거의 다 이제 변조를 시켜서 제출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0분 동안 숨차게 발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주시면 제가 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